안녕하세요. 해백커피 바리스타 최다솜입니다. 저희는 이번 월픽을 위해서 다양한 레시피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레시피를 구성해 봤어요. 그 전에 고른 추출을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체크하면 좋을 상황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드리퍼는 하리오 V60 02 사이즈 드리퍼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는 유리 재질의 드리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정에서는 플라스틱 드리퍼를 또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유리 드리퍼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유리 드리퍼에서 조금 더 단맛이나 밸런스가 좋은 커피가 추출되었고, 플라스틱 드리퍼는 그에 반해서 조금 더 주시하고 산미가 더 느껴지는 커피로 추출이 되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무래도 유리 드리퍼에 조금 더 가까워서 유리 드리퍼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플라스틱 드리퍼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물 온도보다 1도 정도 높여서 추출을 해보시면 비슷한 뉘앙스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터인데요. 저희는 기본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02 사이즈 필터고요. 기본 필터이다 보니까 어디에서나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필터입니다. 세 번째로는 물인데요. 저희는 매장에서는 브리타사의 카본 필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집에서는 그런 필터를 구비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추천드리는 물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외부 행사를 가거나 어디 가서 커피를 추출할 때 항상 아이시스 8.0 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를 사용했을 때 저희가 추구하는 단맛과 좋은 밸런스를 가진 커피가 추출이 가능했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쉽게 구매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물로 한번 추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기계 시인 관련된 부분인데요. 해백커피에서는 매장에서 커피를 판매할 때 보통 3일 이상 된 커피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컵노트를 작성하는 기준은 로스팅 후 5일차부터인데요. 5일차부터 명확한 산미나 향미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지점부터 커피를 추출해서 즐겨보시면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린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는 종이 필터의 냄새를 없애는 목적도 있지만 유리 드리퍼의 온전한 예열을 위해서 킨포 드리퍼에 온수를 가득 채워서 린싱을 하고 있어요. 이 린싱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커피 추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같은 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이즈의 컵을 이용하셔서 꼭 물을 온전히 부어서 린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분쇄도인데요. 해백커피에서 제공해드리는 레시피 자세히 보시면 저희 EK43 기준 분쇄도랑 코만단테 기준 분쇄도랑 언스페셜티 가이드 분쇄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대로 한다고 해도 그라인더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분쇄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보시면서 추출을 하다가 너무 빠르다면 분쇄도를 살짝 줄여보셔도 좋고, 혹시 너무 느리다 하면은 분쇄도를 살짝 풀어서 추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컵노트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 해백커피 가이드북을 보시면 컵노트를 핫, 웜, 콜드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핫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갓 추출해서 마셨을 때 가장 뜨거운 상태를 말하고, 웜은 커피가 살짝 식어서 마시기 편한 정도의 온도가 됐을 때 가장 모든 향이 풍부하게 느껴질 때 온도를 말하고, 콜드는 정말 완전히 식었을 때의 온도를 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는 대회에서도 커피를 추출했을 때 따뜻했을 때부터 식었을 때까지 커피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한 향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도 느끼면서 같이 재밌게 커피를 먹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모든 커피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컵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해백커피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알아두면 좋을 상황들을 말씀드려봤고요. 다음으로 추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백커피 바리스타 최다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해백커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핫 레시피인데요. 사용하는 드리퍼는 하리오 V60 02 사이즈 사용하고 있고, 커피는 19g을 사용할 거예요. 이번에 사용할 커피는 저희 월픽 블렌드인 에피타이저 블렌드를 사용해서 추출해 볼게요. 추출하기 전에 이렇게 서버에 물을 가득 부어서 린싱을 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리퍼에 고여있는 물을 잘 털어내 주신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커피는 EK43 기준으로 13분쇄를 사용했습니다. 언스페셜티 가이드 기준으로는 1090 마이크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만단테 기준으로는 30클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커피를 추출하기 전에 안에 있는 체프를 좀 날리고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이런 에어블로어를 사용해서 날려줄게요. 이렇게 체프를 날려주면 조금 더 깨끗한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작할 때 타이머를 누르니까 여러분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하셨다가 커피 뜸을 들이는 순간 타이머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뜸은 40g의 물을 이용해서 40초 동안 들여줄게요. 비교적 굵은 입자의 분쇄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뜸을 들일 때 얇은 물줄기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적셔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40초가 되면 140g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커피 베드가 뒤집히지 않도록 천천히 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분 10초가 되면 230g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1분 40초가) 되면 300g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추출은 2분 30초에서 40초 사이에 종료가 되면 됩니다. 추출된 커피는 한번 잘 저어서 예열된 컵에 따라서 즐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이 기본 한 레시피는 매장에서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하시면 맛있는 커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백커피 바리스타 최다솜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레시피는 아이스 커피 레시피인데요. 저희 매장에서도 실제 아이스 커피를 제공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입니다. 커피는 한 레시피와 같이 19g의 커피를 사용하는데 대신에 분쇄도를 살짝 더 조여서 농밀한 농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추출 비율은 1:10으로 진하게 추출해 줄 거예요. 아이스 레시피는 EK43 기준 분쇄도 12를 사용합니다. 언스페셜티 가이드 기준으로는 980 마이크론이고요. 코만단테 기준으로는 27클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 레시피와 다르게 2차 푸어까지만 진행할 예정이니까 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뜸은 30g의 물을 이용해서 50초 동안 들여줄게요. 물량이 적으니 전체적으로 잘 적셔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50초가 되면 120g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분 20초가 되면 190g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내리고 물이 빠지는 동안 얼음컵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배에서는 1:10의 비율로 진하게 추출을 하고 얼음컵에 커피를 붓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요. 서버에 얼음을 넣고 내려도 괜찮지만 그럴 경우에는 얼음의 양이나 크기나 빙질에 따라서 아무래도 커피의 맛이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가장 줄이기 위해서는 얼음컵에다가 직접 커피를 부어주는 방식이 커피 맛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추출은 2분 10초에서 20초 사이에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컵에 얼음을 가득 담은 후에 이런 긴 바스푼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칠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컵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고 칠링 과정 중에 녹은 물을 버려내고 커피를 부으면 얼음이 녹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남은 물은 따라내줄게요. 차갑게 칠링된 컵에 커피를 부어주면 끝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얼음은 더 가득 채우셔도 되고 진하게 즐기시고 싶으면 이 상태로 즐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이스 레시피 소개해드려 봤고요. 정말 간편하지만 진하고 섬세한 향미를 느끼실 수 있는 레시피다 보니 정말 어떤 커피를 내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아이스 레시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백커피 바리스타 최다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하이엔드 커피를 위한 15g 레시피입니다. 저희가 비싼 하이엔드 커피를 구매하셨을 때 용량이 적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적은 양의 커피로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만들게 된 레시피인데요. 이 레시피를 위해 사용할 커피는 파나마 핑카 데보라의 심비오시스 무산소 내추럴 커피입니다. 새콤달콤한 느낌과 정말 깨끗한 무산소 발효 커피의 매력을 잘 느끼실 수 있는 커피고요. 이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 15g의 커피를 사용할 거예요. 15g의 커피를 잘 담아주고요. 94도의 물을 사용할 거고요. 저희가 하이엔드 라인업을 보시면 워시드 커피도 있고 내추럴 커피도 있고 무산소 커피도 있는데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95도의 물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라인업은 전체 다 94도의 물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분쇄도 같은 경우에는 EK43 기준으로 13을 사용했고 코만단테 기준 30클릭, 언스페셜티 가이드 기준 1090 마이크론입니다. 뜸은 40g의 물을 이용해서 40초 동안 들여줄 거예요. (40초가) 되면 물을 150g까지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1분 10초가 되면 240g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추출은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2분 40초에서 50초 사이에 끝날 수 있고 이 심비오시스 내추럴 같은 커피는 2분 10초대, 2분 30초대 이렇게 디게싱 상태에 따라서 끝날 수 있는데요. 2차 푸어에서 종료되지만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2분 50초까지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커피를 추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시피는 15g의 커피를 이용해서 1:16 비율로 추출을 했는데요. 작은 양의 커피를 사용했지만 하이엔드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섬세한 향미와 히라이크함도 같이 즐기실 수 있고 정말 복합적인 맛을 즐기기에 좋은 그런 레시피여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백커피 바리스타 최다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간편한 원푸어 레시피입니다. 누구나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하리오 V60 플라스틱 드리퍼를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드리퍼니까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사용할 커피는 콜롬비아의 라미나 카투라 워시드 커피인데요. 청포도나 샴페인 같은 느낌이 정말 우아하지만 깨끗한 그런 커피였어요. 이 레시피에서는 커피를 16g 사용해서 1:15 비율로 추출을 해줄 거고요. 분쇄도는 EK43 기준 13으로 사용하고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 기준 1090, 코만단테 기준 30클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94도의 물을 이용해서 추출하시면 됩니다. 16g의 커피를 드리퍼에 담아주시고요. 뜸은 90g의 물을 30초 동안 들여줄 거예요. (30초가) 되면 240g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물을 조금 더 러프하게 콸콸 부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래도 뜸 들이는 시간도 조금 짧았고 사용하는 커피의 양도 적다 보니 추출이 빨리 끝날 텐데요. 1분 40초에서 50초 사이에 추출이 종료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저울이 없으시다면 뜸 이후의 물을 이 손잡이 높이 절반까지 그냥 부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좋고,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맛과 섬세한 향미들이 표현될 수 있는 레시피예요. 집에서 정말 귀찮은 날 커피 빠르게 내려 드시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을 레시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백커피 바리스타 최다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2인분 레시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잔 한 잔씩 내리는 2잔 말고 한 번에 2잔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을 해낸 레시피인데요. 2인분 레시피는 2배수의 커피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1.5배수의 커피를 이용해서 적절한 농도감의 커피를 추출한 다음에 따뜻한 커피는 물을 희석해서 취향에 맞게 드실 수 있게 했고,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추출해서 얼음에만 부어서 드실 수 있도록 레시피를 만들어 봤어요. 커피는 30g의 커피를 이용할 거고, 이번에 사용할 커피는 베트남 자냐 핑크허니입니다. 30g의 커피를 드리퍼에 부어주시면 되고요. 커피 분쇄도는 EK43 기준 14를 사용했고요. 언스페셜티 가이드 기준 1112 마이크론, 코만단테 기준 32클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91도의 물을 사용해서 추출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물 온도를 다른 커피 추출보다 맞추게 된 이유에는 아무래도 많은 커피를 사용하다 보니 높은 온도를 썼을 때 조금 더 과하게 추출이 되거나 이 안에 오래 고여 있으면서 좀 불필요한 성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낮은 온도의 물을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해 줄 거예요. 뜸은 60g의 물을 사용해서 50초 동안 들여주시면 됩니다. 이 레시피는 모든 차수에서 동일한 물량을 부어줄 거라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레시피예요. 50초가 되면 100g의 물을 더해서 160g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분 20초가 되면 또 100g을 추가해서 260g까지의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분 50초가 되면 360g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추출은 2분 50초에서 3분 사이에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출된 커피를 따뜻하게도 드실 수 있고 아이스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따뜻하게 드실 때에는 이 커피에서 50g의 물을 추가하면 조금 더 농도 있는 커피를 즐기실 수 있고, 70g의 물을 추가하시면 조금 더 티라이크하고 편안한 커피로 즐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스 잔에 나누어 담으면 이것도 아이스 커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반반 나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조금 더 편안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절반 부어줬으니까 물을 35g 추가해서 따뜻한 커피 추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2잔의 커피를 즐기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 생각해낸 레시피이니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피커 여러분들, 저는 해백커피 로스팅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혁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프레소를 즐겨 드시는 분들을 위해 해백커피의 에스프레소 추출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출에 앞서 에스프레소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디게싱 기간입니다. 로스팅 과정 중 원두 내부에 이산화탄소랑 기타 가스가 갇히게 되는데요. 이 가스들은 원두가 물에 젖는 것을 방해하고 향과 맛의 성분들이 추출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가스들은 약해진 원두 조직 사이로 서서히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디게싱이라고 하고요. 해백커피의 에스프레소용 원두들은
로스팅 날짜로부터 5일 뒤에 드셔주시면 선명한 향과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 추출에 사용되는 물인데요. 커피의 98%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 물에 포함된 미네랄 함량, 경도, 알칼리니티, 그리고 물의 온도 등 이 모든 것들이 커피 추출에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추출하실 때 수돗물로 추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돗물로 추출을 하시게 되면 소독에 사용된 염소나 기타 성분들이 커피 맛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수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지역에 따른 물맛의 차이 혹은 그날 물의 컨디션에 따라서 에스프레소의 맛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헤베커피가 추천하는 물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아이시스 8.0 혹은 평창수를 사용하였을 때 선명한 향미와 깔끔한 단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울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에스프레소 추출은 굉장히 예민한 작업이에요. 원두의 양, 분쇄도, 추출 시간, 추출량, 그리고 그날의 온습도 등 이 모든 것들이 에스프레소 추출에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저울을 사용하여 원두의 양과 추출량을 측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최대한 비슷한 퀄리티의 에스프레소를 드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분쇄도 조절인데요. 그라인더 눈금을 조절하게 되면 그라인더의 이전 분쇄도 원두가 잔량 남아있게 됩니다. 이 잔량의 원두 때문에 분쇄도 조절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분쇄도를 조절하고 난 후에는 원두를 2번 정도 갈아버려서 바뀐 분쇄도로 원두를 추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채널링인데요. 채널링이란 커피 베드가 물에 골고루 젖지 않고 커피 성분이 불균일하게 추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커피 성분이 불균일하게 추출되면 자극적인 맛이 느껴지거나 과하게 쓴맛이 나는 등 맛이 없는 에스프레소를 드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간단한 채널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원두를 담은 후에 뭉친 원두를 이쑤시개나 바늘, 길다란 침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른 밀도의 에스프레소 퍽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필터 바스켓, 용량에 비슷한 양만큼의 원두를 담아주는 것입니다. 헤베커피에서는 VST 20g 바스켓을 사용하여 추출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VST 바스켓을 사용한 이유는 IMS 바스켓도 맛있지만 VST 바스켓의 빠른 유속을 이용하여 선명한 향미와 깔끔한 단맛을 만들어내기 위해 VST 바스켓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두마다 다르지만 19.5g에서 20.5 혹은 21g까지의 원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원두량을 담아주신다면 채널링을 최소화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안내드렸던 방법을 통해서 헤베커피의 에스프레소 레시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베커피 로스터 김혁입니다. 이번에 추출해볼 커피들은 헤베커피의 시그니처 블렌드인데요. 첫 번째로 추출할 커피는 클래식 블렌드입니다. 클래식 블렌드는 콜롬비아 35%, 브라질 35%, 인도네시아 30% 블렌딩된 다크로스팅 원두인데요. 클래식 블렌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인도네시아 생두가 블렌딩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인도네시아 생두가 강배전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풍부한 바디감과 고급스러운 다크 초콜릿의 풍미가 클래식 블렌드의 완성도를 높여주었고 저희는 그래서 인도네시아 생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클래식 블렌드는 19.5g 혹은 20g을 도징하여 추출할 건데요.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를 드실 때는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19.5g을 담아줄 거고 라떼로 드시기 위해 추출할 때는 원두를 20g 담아서 조금 더 진하고 풍미 있는 라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추출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두는 항상 저울에 담아서 계량을 해줄 거고요. 20g의 원두를 정확히 담아준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 채널링을 방지하기 위해 뭉친 원두를 풀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라인더에서 원두가 나오게 되면 뭉쳐있는 원두들이 다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길다란 침을 이용해서 담긴 원두들을 가볍게 풀어주면 고른 밀도의 에스프레소 퍽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원두를 담아준 후에 고른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가볍게 잘 펴준 뒤 탬핑 후에 추출 후에는 이 에스프레소 머신 내에 고여있는 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1초에서 2초 동안 물을 흘려주시면 좋고요. 바로 추출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클래식 블렌드는 35g이 될 때까지 추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5g의 에스프레소가 완성이 되었고요. 저희 클래식 블렌드는 33초에서 35초 사이에 추출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해백커피의 블렌드들은 30초 이상을 추출했을 때 충분한 단맛과 향미들이 나오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실 때 30초 이상 추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완성이 된 클래식 블렌드에서는 다크 초콜릿과 구운 호두, 흑설탕 같은 고소하면서 달콤 쌉쌀한 향미들과 함께 풍부한 바디감이 함께 느껴지는 산미가 적고 고소한 느낌이 좋아서 호불호 없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커피입니다. 이 클래식 블렌드를 이용해서 음료로 만들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정수 160g의 얼음과 에스프레소를,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뜨거운 물 250g의 에스프레소를, 아이스 라떼는 우유 180g의 얼음과 에스프레소를, 따뜻한 라떼는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 230g을 넣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아메리카노를 만드실 때 계절에 따른 물의 양을 다르게 설정해 주시면 좋은데요. 여름철에는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 조금 미지근한 걸 느낄 수가 있고, 추운 겨울날에는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 조금 차가운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다른 물의 온도로 인해서 얼음이 녹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음료의 농도가 달라지게 되어서 더운 날에는 물의 양을 10g 줄여보거나 추운 날에는 물의 양을 10g 늘려서 음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레시피를 이용해서 클래식 블렌드 맛있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백커피 로스터 김혁입니다. 이번에 추출할 해백커피의 시그니처 블렌드는 밸런스 블렌드인데요. 밸런스 블렌드는 최근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해백커피의 블렌드예요. 콜롬비아 워시드 60%와 과테말라 워시드 40%로 블렌딩 되어 있는 이 커피는 미디엄 다크 포인트로 로스팅이 되어 있고, 밀크 초콜릿과 구운 아몬드 그리고 황설탕 같은 부드러운 단맛이 느껴지면서 말린 사과 같은 은은한 산미가 이름처럼 정말 밸런스 있게 잘 느껴지는 커피예요. 자, 그럼 바로 밸런스 블렌드 추출해 보겠습니다. 추출하실 때는 항상 원두 양을 저울로 계량을 해주시면 좋고요. 밸런스 블렌드는 원두 20g을 담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담긴 원두를 긴 침을 이용해서 골고루 풀어준 뒤 이렇게 골고루 담아서 레벨링을 진행해 주고요. 가볍게 탬핑을 진행한 후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물 흘리기를 1초에서 2초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울을 이용해서 이 에스프레소가 나오는 양을 측정해 주시면 좋은데요. 밸런스 블렌드는 35g을 추출할 거고요. 밸런스 블렌드도 30초 이상을 넘겨서 33초에서 35초 사이에 추출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프레소 추출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 밸런스 블렌드를 음료로 만들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물 160g의 얼음과 에스프레소를,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뜨거운 물 250g의 에스프레소를, 그리고 밸런스 블렌드는 밀크 음료를 드실 때 조금 진하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우유 130g의 얼음과 에스프레소를 넣어주시면 조금 진한 아이스 밀크 음료를 드실 수 있고요. 따뜻한 밀크 음료는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 150g을 넣어주시면 조금 더 풍미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밸런스 블렌드 레시피를 통해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백커피 로스터 김혁입니다. 이번에 추출할 해백커피의 시그니처 블렌드는요, 프레쉬 블렌드입니다. 프레쉬 블렌드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60%와 과테말라 워시드 40%가 블렌딩된 미디엄 라이트 포인트로 로스팅된 원두인데요. 프레쉬 블렌드는 복숭아와 베리 같은 새콤한 산미와 함께 황설탕이나 캐러멜 같은 단맛과 시러피한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블렌드인데요. 저희가 프레쉬 블렌드를 만들게 된 이유는 특별하지만 편안한 한 잔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프레쉬 블렌드를 추출하실 때 팁은, 프레쉬 블렌드는 다른 원두에 비해서 배전도가 조금 라이트한 편이라서 커피 베드가 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0.5g 혹은 1g을 더 늘려서 추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추출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풍부한 단맛과 산미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원두는 20.5g을 담아줄 거고요. 원두를 담아준 후에 뭉친 원두를 잘 풀어주겠습니다. 원두를 잘 담아준 후에 골고루 펴주고 레벨링을 진행을 해서
탬핑을 하고요. 추출 전에는 항상 물 흘리기를 1초에서 2초 동안 진행하고 추출을 하겠습니다. 프레쉬 블렌드는 30초에서 33초 동안 추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38g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주시면 됩니다. 30초 이하로 추출이 되었을 때는 조금 산미가 가볍게 느껴지고 자극적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30초 이상을 넘길 수 있는 분쇄도를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프레쉬 블렌드에서는요, 베리와 복숭아 같은 향미와 산미, 그리고 캐러멜과 황설탕 같은 단맛과 시러피한 질감이 함께 느껴지면서 새콤하지만 편안한 단맛을 함께 느낄 수 있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드실 때는 물 160g에 얼음과 에스프레소를,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뜨거운 물 250g에 에스프레소를 넣어주시면 되고, 이 프레쉬 블렌드는 우유 양을 적게 넣어서 조금 진한 밀크 음료를 드시면은 새콤한 산미와 함께 크림치즈 같은 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이스 밀크 음료는 우유 130g에 얼음 2알과 에스프레소를, 따뜻한 밀크 음료는 에스프레소에 스팀밀크 150g을 넣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레시피로 프레쉬 블렌드 맛있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백커피 로스터 김혁입니다. 이번에 추출해볼 커피는요, 언스페셜티 블렌드 3종과 해백커피의 6주년 블렌드를 같이 추출해볼 예정인데요. 이번 추출 레시피는 두 가지 타입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어요. 단맛과 질감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레시피와 주시한 산미와 복합적인 향미를 느낄 수 있었던 두 번째 레시피,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먼저 단맛과 질감을 잘 느낄 수 있는 레시피로 추출해 볼 건데, 원두는 베트냠 블렌드를 사용해서 추출해 보겠습니다. 베트냠 블렌드는 20g의 원두를 도징해서 추출할 예정이고요. 원두를 담은 후에는 항상 길다란 침을 이용해서 뭉친 원두를 잘 풀어주겠습니다. 원두를 잘 담아준 뒤에 레벨링 툴을 이용해서 고른 밀도를 형성해 준 뒤 탬핑 후에 추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추출 전에는 항상 1초에서 2초 동안 물 흘리기를 진행해주면 좋고요. 바로 추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단맛과 질감을 잘 느낄 수 있는 레시피는 30초 이상 추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30초 이하로 추출이 되었을 때는 조금 가벼운 질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30초 이상 추출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냠 블렌드 추출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베트냠 블렌드는 베트남 랑비앙 농장의 자냐팀 프로듀서들이 같이 가공한 커피예요. 베트남 슈퍼내추럴 50%와 베트남 라벤더 퍼먼테이션 50%로 블렌딩 되어 있는 이 커피는 말린 크랜베리와 사과잼 같은 검붉은 노트가 떠오르는 산미와 함께 캐러멜 같은 깊은 질감이 있고요. 그리고 애프터에서 느껴지는 김 빠진 식은 콜라 같은 느낌의 달큰한 애프터까지 느껴지는 굉장히 매력 있는 커피입니다. 추출된 베트냠 블렌드를 이용해서 아메리카노로 드시고 싶은 분들은 물 160g과 얼음,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넣어주시면 되고,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뜨거운 물 250g과 에스프레소를, 그리고 밀크 음료는 우유 130g에 얼음과 에스프레소를, 그리고 뜨거운 밀크 음료는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 150g을 넣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백커피 로스터 김혁입니다. 이번에 추출해볼 레시피는 주시한 산미와 복합적인 향미가 잘 느껴질 수 있는 추출 레시피인데요. 6월 12일은 해백커피의 탄생일이에요. 그래서 매년 해백커피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블렌딩을 만들고 있는데요. 월픽과 함께 6월을 맞이하게 돼서 기념 블렌드를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하게 되었고, 가장 해백커피스러운 한 잔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콜롬비아 비아디아나 농장의 게이샤 커피가 60%, 콜롬비아 엘 레큐에레도 농장의 게이샤 무산소 워시드가 40% 블렌딩 되어 있는 이 커피는 잘 익은 빨간 사과와 라벤더 같은 산미와 복합적인 향미를 시작으로 오렌지 주스 같은 새콤달콤함과 다즐링 티 같은 우아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추출을 해볼 건데요. 원두는 20g을 담아서 추출을 진행하겠습니다. 20g의 원두를 긴 침을 이용해서 골고루 뭉친 원두를 풀어준 뒤 레벨링 툴을 이용해서 고른 밀도를 형성해 준 뒤에 가볍게 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추출 전에는 항상 1초에서 2초 동안 물 흘리기를 진행해 주고요. 주시한 산미와 복합적인 향미가 잘 느껴질 수 있는 레시피는 25초에서 28초 사이에 38g이 추출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레시피를 설계한 이유는 20초 중후반대에 추출이 완료되었을 때 좀 더 주시한 산미와 향미가 잘 느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스프레소로 음료를 드실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물 160g에 얼음과 에스프레소를,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뜨거운 물 250g과 에스프레소를, 시원한 밀크 음료는 우유 130g에 얼음과 에스프레소를, 따뜻한 밀크 음료는 에스프레소와 스팀 밀크 150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레시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소개해 드린 레시피로 원스페셜티 블렌드 3종과 6주년 블렌드를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